안녕하세요. 17년째 랩터스 팬 애길 인생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랩터스가 선수들을 초청해서 워크아웃을 한 내용을 위주로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워크아웃이란 신인 선수들의 신체적 능력 등을 평가하는 드래프트 컴바인이 끝난 후 팀별로 자유롭게 선수들을 초청을 해서 훈련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컴바인 이후 선수들이 본인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이기 때문에 팀이 초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응하는 편인데요. 선수의 사정에 따라서 이 워크아웃에 응하는 비율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커닝햄 같은 탑급 유망주들은 굳이 워크아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낮은 픽이나 NBA 드래프트가 될까 말까 하는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워크아웃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워크아웃 이야기에 앞서서 랩터스의 픽 보유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면 1라운드 4번 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번 픽으로는 에반 모블리, 제일런 석스, 제일런 그린 이 세 선수 중에 남는 선수를 뽑을 것이 거의 확정시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세 선수들은 이제 랩터스가 워크아웃을 하지도 그리고 불러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픽은 46번, 47번 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테렌스 데이비스와 맷 토마스를 트레이드하면서 받은 픽이고요. 해당 픽 관련해서 워크아웃 초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라운드 끝자락이라도 노리는 선수들은 이 랩터스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아이제이아 모블리입니다. 아까 1라운드 4번 픽으로 랩터스가 뽑고 싶어하는 에반 모블리의 형이고요. 99년생이고 2m 8cm의 포워드입니다. 현재 랭킹은 90위권 안팎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 아이제이아 모블리가 드래프트 될 확률은 사실상 높진 않지만 랩터스가 G리그 팀도 보유하고 있고 투웨이 계약을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워크아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선수는 타이슨 에티엔입니다. 1999년생이고 188cm에 91kg의 가드 포지션입니다. 평균 득점은 16.3득점이지만 야투율이 37.1%라는 아주 형편없는 성공률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꺼려지는 요소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위치타 주립대 출신입니다. 프레드 밴블릿의 대학 후배인데요. 2라운드로 뽑기에는 이 선수가 그렇게 나쁜 선수 같아 보이지는 않고 또 제일런 해리스가 이번에 금지 약물 복용 때문에 퇴출이 되었기 때문에 가드 자리도 한 자리가 이제 비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타이슨 에티엔을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슨 에티엔이 NBA에 입성한다면 19번째로 이제 위치타 대학 출신 NBA 선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워크아웃에서는 마커스 제가로우스키 등 6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가드부터 센터까지 포지션을 골고루 초청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 팀의 부족한 포지션을 채운다기보다는 잠재력이 높은 선수를 뽑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들이 6명이나 되고 제가 좀 모르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본 정보를 토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마커스 제가로우스키는 드래프트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3점슛 성공률이 42%,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제일런 크리처 같은 경우에는 언더사이즈 가드이지만 평균 17.6득점, 득점력만큼은 알아준다는 평가입니다. 지오 베이커는 럿거스 대학을 30년 만에 NCAA에 올려놓은 포인트 가드, 캡틴입니다. 조 위즈캠프는 2m가 넘는 장신 가드이며 46%의 3점슛 성공률을 가졌고 1라운드도 노려볼 만한 제목이라는 평가입니다. 스카티 루이스는 포워드 자원인데요. 공격력은 좀 부족하지만 수비가 아주 탄탄한 선수라는 평가입니다. 발사 코프리비차, 이 선수는 7프 센터이며 세르비아 출신입니다. 2000년생입니다. 일단 이 6명의 프로파일을 제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재능은 위즈캠프와 제가로우스키가 많이 끌립니다. 특히 위즈캠프 같은 경우는 1라운드에 뽑힐 수도 있다는 선수이기 때문에 랩터스 픽에까지 남아있다면 무조건 뽑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발사 코프리비차도 일단 신장이 워낙 뛰어나고 랩터스가 센터 포지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2-3년 두고 키워볼 만한 체구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렇게 워크아웃을 갔던 6명 중에 지오 베이커는 드래프트를 철회하고 대학으로 컴백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새삼 NBA 벽이 높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워크아웃에서는 이제 캐나다 출신의 유진 오모루이 선수를 불러서 초청을 했습니다. 97년생이고 198cm인데 몸무게가 무려 107kg입니다. 럿거스 대학에서 3학년을 마치고 이제 레드셔츠를 하고 오레곤으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대학을 마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많습니다. 이 오모루이 선수는 캐나다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가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 선수를 뽑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탯은 나름 괜찮다고 치지만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이 붙고요. 그리고 97년생이라는 나이가 드래프트 픽을 쓰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선수는 굳이 이제 드래프트 픽을 쓰지 않더라도 G리그 계약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워크아웃은 조나단 쿠민가입니다. 일단 조나단 쿠민가는 1라운드 탑급으로 평가되는 인재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모블리, 석스, 그린 이 세 선수보다 낮은 픽이 예상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랩터스가 초청했을 때 부름에 응했던 것 같고요. 랩터스 분위기로는 제가 좀 의외로 생각했던 게 내부에서는 제일런 석수로 굳혀지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었는데 쿠민가의 잠재력을 좀 높게 평가하고 워크아웃에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뭐 제일런 석스나 제일런 그린 이 두 선수 중 한 명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타 와타나베 이야기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유타 와타나베는 지금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평가전들을 치르고 있는데요. 루이 하치무라와 달라스 매버릭스에서 썸머리그에도 참여했던 바바 유다이는 이제 조금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닉널스가 이제 유타 와타나베 대표팀 합류 소식에 이제 유타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확실히 닉널스는 유타의 재능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유타 와타나베가 이번 올림픽 대표팀을 통해서 이제 랩터스에서는 좀 수비에 치중하는 모습이었다면 대표팀에서는 본인이 공격을 하면서 공격력과 리더십을 많이 좀 발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평가전은 이제 헝가리와의 평가전이었습니다. 둘 다 피파 랭킹은 별로 높지가 않은데요. 일본 대표팀이 이제 보통 저희들이 알고 있는 평균과는 달리 평균 2m나 되는 장신팀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손쉽게 헝가리 팀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벨기에와의 경기에서는 유타 와타나베가 16득점을 하는 좋은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3점 차로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 속에서 이제 와타나베의 리더십이 많이 빛났는데요. 크게 밀린 점수차에서 작전 타임이 있었고 그 작전 타임에서 팀원을 독려하는 모습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루이 하치무라와 바바 유다이가 합류를 하면서 이어진 벨기에와의 2차전은 대승을 거둡니다. 지난번 패배를 완벽하게 서력을 했고요. 유타 와타나베 역시 15득점으로 루이 하치무라에 이은 팀 내 2위 득점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일본 대표팀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최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아르헨티나, 스페인, 슬로베니아와 한 조를 이뤘기 때문에 어느 팀을 상대로도 1승은 힘든 전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깜짝 있었던 놀라운 사실인데요. 오늘 친선 경기에서 프랑스 팀을 무려 이겨내는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토론토 랩터스가 다음 시즌엔 과연 토론토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일단 온타리오 주정부가 토론토 랩터스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 실버는 unclear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아직 결정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를 남겼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랩터스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MLB 팀이죠. 다음 시즌 토론토로 돌아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랩터스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와타나베, 게리 트렌트 주니어, 캔버치 이렇게 올 시즌 합류한 선수들이 토론토 팬들의 열기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빨리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